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는 성평등 도시, 여수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여수시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첫 소식, 이나연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여수시가 제24회 양성평등주간과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7월 4일 여수문화홀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평등을 일상으로 함께한 100년, 함께할 100년이란 표어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문화 확산을 위해 가사분담 실천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 42점에 대한 시상식과 평등 부부상, 그리고 양성평등 유공자 17명을 표창했습니다. 이어서 축하 공연과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성평등 사회를 위한 과거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 제시와 희망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식, 확산 실천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여수시에서 주최하고 우리 여수시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행사 추진, 이 행사를 계기로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가사분담 등 남녀가 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수시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확대,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단 위촉과 실천과제 추진 등 다양한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돼 서로 존중하고 차별 없는 가치인식의 사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내년부터 전남도 내 모든 시군이 농어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전남시장 군수협의회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전남에 주소지를 둔 농업 경영체 24만 3천여 명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전남형 농어민 수당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또 협의회는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 분담 비율과 상품권 종류 등과 관련해선 전남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협의회는 전남도와 의견 조정 절차를 거쳐 내년 농어민 수당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조만간 체결할 예정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서정진 순천시 의회 의장은 시민의 삶의 질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 등 견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순천시 의회는 순천시와 건강한 협력의 동반자로 28만 순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성군이 호남해병 역사공원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전남도 내 6개 시군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성군이 유치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보성군은 지난 3일 보성군 대회의실에서 호남의병 역사공원을 보성에 유치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호남의병 역사공원을 보성군에 유치해 의향의 고장 보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철우 보성군수와 신경균 보성군 의회 의장, 의병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결의대회에서는 구호 퍼포먼스와 보성의병 활동사 강의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성은 죽청 박광전 선생을 비롯해 삼도 임계영 장군, 머슴살이 의병장 안규홍, 홍암 나철 선생과 독립운동가의 선각자 송재 서재필 선생을 배출한 구국충절의 고장입니다. 현재 전남도 내에서 역사공원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1개의 시와 5개 군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보성군은 임진 정유재란부터 한말 일제 강점기까지 777명의 의병이 활동한 지역입니다. 외세의 침입에 스스로 일어나 의병을 조직하여 구국운동에 목숨을 바친 의향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입지의 역사성 및 상징성과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호남 의병 역사공원 조성의 최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호남 의병 역사공원을 보성에 유치하기 위하여 온 국민의 의지와 결의를 다지고자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국비와 도비 등 480억 원을 들여
16,500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기념관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공원에는 테마정원과 전시실, 학예실, 수장고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각 분야의 심사위원을 소집해 7월에 현장 답사 등을 마치고 다음 달 10일을 거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33만 제곱미터의 대단위 부지 확보와 역사적 상징성, 관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9월쯤 선정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조한솔입니다. 여러분, 루지라고 아십니까? 프랑스어로 썰매라는 뜻인데요. 국내에서는 주로 소형 경주용 자동차처럼 생긴 카트를 가리킵니다. 이 루지를 타고 로봇 공룡을 만날 수 있는 테마파크가 여수에 생겼습니다. 이나연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안심산 유원지에 조성된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가 7월 2일 준공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는 휴식과 관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도시명 복합 테마파크입니다. 루지는 특수 제작된 카트로 트랙을 내려와 탑승자가 직접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한 종목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해 놓은 우리 유월드 루지는 그동안에 세계적으로 시설되어서 운영되어 온 것 중에서 가장 최신형 또 가장 안전성을 강조해서 시설이 됐습니다. 루지 코스의 과학적인 그 설계를 통해서 코스의 안전성 또 일부 구간에는 그 스릴과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그 특수 설계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서부터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들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여수시는 루지 테마파크가 13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원도심 중심의 관광 거점을 화양반도까지 확산하는 역할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는 복합 놀이시설을 갖춘 종합 휴양시설로 여수시의 새로운 관광 복지로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또다시 정전사고가 났자죠? 네, 그렇습니다. 광양시 태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한 달 전인 6월 1일 니켈 추출 설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인사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변전소 차단기 수리 작업 중 정전사고가 발생해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면서 불꽃과 함께 연기가 치솟아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네. 광양만 녹색연합 등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에서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행정당국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또 이번 사고는 단순 정전사고만으로 매듭을 지어서는 안 된다며 가스 배출 경로를 확인하고 각 공정의 저감 조치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대책위가 주민들의 피해 조사도 주문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 등 대책위는 반복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민들이라며 일말의 반성과 진정성 있는 개선의 약속을 하지 않는 광양제철소의 태도는 행정당국의 느슨한 관리에서 오는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환경부와 전라남도는 주민 건강과 안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다뤄야 하고 행정당국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해 사태를 파악해서도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또 광양시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광양시는 유독가스와 시커먼 낙진 등이 광양제철소 인근을 뒤덮는 상황에도 긴급 대피와 위험 상황 안내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광양시가 심각한 직무유기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광양시의 안전대책 마련과 광양제철소, 광양시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포스코 환경 노사민관 협의회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끝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최근 발생한 정전 사태에 대해서 사고 발생 사흘째인 지난 3일 공식 사과를 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광양제철소는 지난 7월 1일 오전에 발생한 광양제철소 정전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과 관계기관에 깊이 사과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어 정전사고 직후 많은 연기와 함께 화염이 발생해 지역민들에게 불안감과 생활에 많은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개선 방안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과에 대해서 환경단체 측과 시민 등은 무성의하고 천편일률적인 입장 표명이다. 이렇게 대응을 했다는데 어떻게 수습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간호협의회 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130여 개 나라 5천여 명이 참석한 학술대회에서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업적을 소개하고 노벨평화상 추천을 위해 세계 간호사들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목포시장기 제주 호남 영남파크골프 어울림대회가 지난 6일 목포 부주산 국제파크 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선수와 운영진 등 2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체력 증진에 적합한 파크골프의 대중화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식회사 우석엔지가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에 후원금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우석엔지 이성만 회장은 보육재단이 추천하는 보육사업에 공감하고 저출산 시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미술 대전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남농 미술 대전 시상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미술 대전엔 한국화와 서양화, 서예 등 1,3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서예 부문에서 이충무공 호국시를 출품한 화용동 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고흥 농업의 미래를 다짐하고 농업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제18회 농업경영인 대회가 지난 5일 열렸습니다. 스마트한 고흥농업 한농연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영삼 고흥군 농업경영인 회장은 농민이 잘 살아야 비로소 잘 사는 군이라며 농업을 일으켜 세워나가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소식입니다. 사람의 형태를 빠르게 선으로만 그려내는 크로키 작업에 한 땀 한 땀 손바느질로 정성을 담아 크로키 작품 활동을 하는 김현엽 작가의 들숨날숨 전시회가 달빛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누드 크로키 작품과 크로키의 색감을 배합한 감각적 분위기의 채색 크로키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작가는 누드 크로키를 천에 옮겨 손바느질을 하고 보다 완벽한 조화와 완성도를 위해 기존의 크로키 작업에 채색 작업을 추가해 단조롭게 보일 수 있는 작품에 작가만의 감성을 입혀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또 희노애락이잖아요. 슬픈 일과 기쁜 일 이런 것들이 모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색으로 표현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또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움을 꾸며가는 이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들숨날숨을 주제로 우리의 인생과 삶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김현엽 작가는 개인전과 단체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작업의 크로키와 느림의 과정인 손바느질을 통해 우리의 힘든 인생을 위로하는 작가의 작업이 앞으로도 힘찬 생명의 질주로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